자, 오늘은 진입뽑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뽑기. 네, 세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뽑기가 페이지 136페이지인데요. 마캠을 실행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70, 70 사각형을 그려보죠. Alt F1 자동 배열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70, 70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한 다음에 자, 체인을 잡으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일단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이때 여기 이 구간을 이거를 진입뽑기라고 합니다. 진입뽑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뽑기. 진입뽑기를 꺼버리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진입뽑기 꺼보겠습니다. 조건에서 진입뽑기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진입뽑기를 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뽑기가 된 건데, 여기 있는 진입뽑기 체크를 꺼버리면, 자, 껐어요. 끄고 나서 재생성하게 되면 자, 진입뽑기 없죠. 아까는 진입뽑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거죠. 경로 생성되는 거 보면 공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체인을 선택을 할 때 여기서부터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걸로 체인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인이 생성이 된 건데, 경로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삥 돌고 끝나는 형태죠. 자, 그러면 진입뽑기 조건에서 진입뽑기를 체크했을 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뽑기를 체크했어요. 체크했는데 맨 선두에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닫힌 요소의 중간점 진입뽑기 하겠다. 자, 이거는 뭐냐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체인의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부분이 시작과 만났다, 이게 닫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닫혔을 때는 진입하는 위치를 아무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닫혀 있을 경우에는. 자, 그랬을 때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이 이거다, 처음에. 그러면 그 대상의 중간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서 끝나겠다라는 얘기예요. 중간점 위치에서 진입뽑기. 자, 이 부분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생성을 해보시면 자, 그냥 한 거하고 비교해 볼까요? 뒤로 복사를 하나를 해서, 하나는 진입뽑기 완전히 끈 상태에서 생성하고, 하나는 이제 얘는 진입뽑기 완전히 꺼진 상태는 체인이 시작하는 위치에 시작을 하고요. 자, 진입뽑기에서 중간점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한 상태에서 보시면 얘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대상, 처음 선택한 대상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기서 체인이 시작했지만 중간점에서 시작했다라고 체크되어 있는 그 항목 때문에 얘가 가운데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가운데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진입뽑기를 체크를 키고, 자,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뽑기 되어 있고요. 자, 간섭 체크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기 있는 진입뽑기 부분을 체크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자,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생성 이렇게 했어요. 자, 했는데 체인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얘를 클릭해 보시면 이 화살표를 잘 보시면은요,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작은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 있어요. 자, 이게 보정 방향입니다. 보정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공구의 반경만큼 떨어뜨리는 방향이거든요. 보정 방향. 이 보정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안쪽으로, 이 사각형의 안쪽으로 갈 수 있게 바꿀게요.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보정 변경 클릭을 해서 안쪽으로 바꿨죠. 작은 화살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바꿔놓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바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진입뽑기를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바깥으로 되어 있고 선택한 경로만 보겠다 체크하시고, 이거는 안쪽, 이거는 바깥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안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닫힌 요소 중간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끌게요. 자, 끄고 재생성을 하면
진입복귀를 안 해요. 어라? 왜 안 할까? 그죠? 근데 간섭 체크를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체크를 꺼버린 상태에서 하면 이렇게 진입복귀를 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진입복귀 할 때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즉, 이 바깥으로 이게 경로가 나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도형과 간섭이 발생하는 부분을 체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간섭 체크인데, 이 간섭 체크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복귀 할 때 간섭이 발생하는 부분을 체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 간섭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하는 기능. 이걸 체크하면 경로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왜? 진입복귀 하면서 간섭 받거든요. 이 두 부분이. 그래서 간섭을 체크하겠다. 체크를 해서 항상 경로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입복귀에서 오버랩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오버랩은 뭐냐? 중간점에서 시작했다라고 체크를 하고 오버랩이 0인 상태에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자, 지금 시작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위치가 이 딱 중간점에서 시작해요. 여기가 중간점이거든요. 이 위치가. 그럼 경로를 생성해 보면 키보드 S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딱 여기서 시작을 하죠. 정확하게 중간점에서, 여기 중간점에서 딱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을 해서 경로를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 시작하는 위치 중간점에서 빠져나오면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끝나는, 시작과 끝나는 점이 같은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제 흔적 같은 게 남을 수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오버랩을 준다.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위치를 약간 확장을 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오버랩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여기다 1을 준다. 자, 1이라고 하는 값을 오버랩에다 주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지점이 여기 입력된 길이만큼 지나서 끝나요. 자, 1을 주고 재생성을 해보면, 자,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시작하는 위치는 정확하게 여기 보면은 y가 0에서 시작을 합니다. 좌표가 0에서 시작을 해서 딱 돌고 나서 지금 0에서 딱 만났어요. 지금 여기 좌표가 0이라고 좌표가 떠 있거든요. 여기에 y좌표. 즉, 이 선이 지금 y가 0인 위치거든요. y가 0인 위치에서 지금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서 바로 빠지지 않고 1mm 정도 앞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자, 1mm 정도 위로 올라갔다가 1mm 정도 올라간 상태. 여기 좌표를 보시면 y가 1로 돼 있죠. 1mm만큼 올라간 다음에 빠져나와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버랩은 겹치게 한다. 경로가 다 이제 끝나는 지점을 약간 이제 중첩되게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중복되게 한다. 오버랩이라는 것은 겹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버랩은 0으로 놓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진입하고 복귀, 진입 구간이 있고요. 진입 구간, 복귀 구간이 있습니다. 복귀. 자, 진입 구간만 꺼볼까요? 진입 구간을 내가 만약 껐다라고 보면, 끄고 복귀 구간만 켜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하고 재생성 하시게 되면, 자, 진입할 때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돌고 나서 복귀할 때만 진입 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진입 조건을 켜고, 자, 여기서 직선하고 원호가 있어요. 직선이 있고 원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할까? 직선과 원호. 여기도 마찬가지 직선과 원호. 진입복귀 조건이 하나를 설명하면 똑같습니다. 주는 것들이. 그 다음 이거는 진입에 들어간 조건을 그대로 복귀 쪽에도 적용하겠다. 카피하겠다는 얘기예요. 카피. 자, 그러면 직선 구간만 켜놓고 원호 구간은 꺼보겠습니다. 0으로. 0을 입력하고 오른쪽으로 카피하게 되면 원호 구간은 이제 반경이 0이죠. 원을 그리는데 원의 반경이 0이야. 그럼 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요. 결과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만 켜져 있는 상태. 직선만 켜져 있는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 법선과 접선이 있어요. 법선과 접선이 있는데, 이 법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 이게 체인이 되겠죠? 그 체인과 수직으로 들어가겠다, 만나겠다. 이 진입하는 직선이
진입복귀의 직선이 내가 선택한 처음 대상 체인의 수직으로 형성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직으로. 그 다음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 그 대상 도형에 접하는 형태. 접한다는 얘기는 두 개가 포개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포개지는 형태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포개지는 형태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선 부분을 체크하고, 자, 끝날 때도 법선을 체크하겠다. 체크하고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성해 볼게요. 자, 그럼 경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볼 텐데, 지우고. 자, 경로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키보드 S를 눌러서 한 스텝씩 보면, 이게 이제 진입 법선 구간이에요. 진입 법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복귀 법선 구간입니다. 복귀 법선. 자, 이때 길이 값이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 뭐의 100%? 공구의 직경의 100%. 공구 직경의 100%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값이. 그래서 지름의 100%니까 이건 곧 10파이니까 10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100%. 이게는 퍼센트예요. 퍼센트는 경로에서 어떤 퍼센트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지름이에요. 지름. 공구의 지름의 100%. 지름의 100%면은 지름이 10짜리니까 10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법선 형태로 진입복귀를 하고 있다. 법선.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에, 이게 선택한 체인이잖아요. 이 대상 도형의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를 법선이다 라고 합니다. 법선. 수직으로 만난다. 진입하는 형태가, 직선 형태가. 자, 여기서 이제 진입복귀에서 접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접선. 자, 접선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자, 재생성을 해볼까요? 자, 보면은 접선으로 했는데, y가 0에서 그냥 생성이 되네요. 그렇죠? 자,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따지고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서 100%만큼,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포개지는 형태니까. 근데 경로는 기본적으로 한번 지나갔던 그 경로는 다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빙 돌았어요. 돌았는데 여기까지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접선으로 하면 이 부분에서 시작돼야 맞는 건데, 이렇게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접선은 그러면은 어느 때 사용하면 되느냐? 자, 외곽 부분, 얘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할 때, 자, 직선 원호 구간은 끄고, 끝에서 시작하겠다 체크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원호 구간, 여기도 원호 구간 끄보겠습니다. 끄고 재생성하면, 자, 얘가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 구간이 접선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접선으로 100% 구간. 끝날 때도 접선으로 100%인데 얘는 지금 실행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자, 끝날 때 보시면은, 끝날 때 공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이게 이제 진입구간이거든요. 진입구간인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끝나거든요. 자, 여기서 끝나면 이 상태에서 접하는 형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한번 갔던 자리는 안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원호 형태를 추가하면은 가능하죠. 원호 형태를 추가했을 때는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모서리 형태를 안함으로 체크하면, 모서리 형태를 여기 안함으로 체크하잖아요.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면 지금 접하는 형태가 가능해요. 접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원 경로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끝날 때도 원 경로는 여기서 끝나요. 근데 여기서 접하는 형태로 공구의 지름만큼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름만큼 접하는 형태로 확장했고, 끝날 때도 지름만큼 접하는 형태로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진입복귀에서 접선과 법선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법선 형태를 일단은 둘 다 바꿔놓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자, 얘가 들어갈 때 법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돌고 빠진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깊이값을 줘보겠습니다. 여기 연결 조건에서 제 절대값 0에서부터 절대값 마이너스 10까지를 작업하겠다. 영역을 주고요.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 보기 했을 때 이 경로가 움직이는 걸 보면 마이너스 z-10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z-10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가 가공 범위니까 마이너스 10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건데, 자, 위에서부터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10까지 가공 깊이까지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법선으로 진입하고 작업을 할 건지, 자, 이거를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고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내려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경사값을 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경사값 얼마만큼만 경사를 줄래? 자, 이 값을 내가 1mm만큼을 경사지게 내려오게 하겠다라고 하면 총 깊이가 마이너스 10인데 10에서 1mm를 뺀 치수 마이너스 9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오고 마이너스 9에서부터 1mm는 경사지게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조건에서 진입법기에서 이 부분에다가 1을 줘볼게. 1. 그러면 진입할 때 1만큼은 경사지게 내려가겠다. 시작 위치에 대해서 이 직선 구간이 1mm 이 램프 구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깊이로 따졌을 때. 자, 복귀할 때도 만약에 1을 주게 되면 1만큼 하겠다. 자, 체크하고 재생성 한 다음에 보시면, 자, 경로가 내려오는데, 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현재 위치는 Z가 마이너스 9죠. Z 마이너스 9까지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왔는데, 여기에서부터, 현재 여기 위치 평면으로 보면 이 구간입니다. 정면으로 보면 이거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화면에서 분할이 될까? 이거 분할이 되는데, 화면 이게 안 나와 있구나. 나중에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 참고해야 되겠네. 자, 이거는 이제 정면에서 본 모양이고, 이건 평면에서 본 모양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구간이 지금 여기서는 직선 형태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면 보기를 했을 때는 이 구간이 경사지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현재 Z값은 마이너스 10. 아까 여기서의 Z값은 Z가 마이너스 9였었죠. 9에서부터 1mm 구간을 경사지게 내려가겠다. 자, 이거는 이제 어느 때 쓰냐면은, 완전히 내려와서 옆으로 가면서 바닥에다가 그 공구가 지나간 흔적이 남을 경우에, 그걸 안 남기게 하려면은, 약간 경사지게 들어가면서 원 시작하는 위치에서부터 바닥에 터치해서 경로가 생성될 수 있게 할 때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직선 구간에 대해서 봤고요. 다시 영영으로 놓고, 자, 접선을 체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직선 구간을 일단 0으로 놓고요. 원호 구간을 보겠습니다. 원 100%. 자, 100%면은 공구의 직경만큼의 직경으로 반경, 호를 만들면서 각도는 호의 각도는 90도 만들면서 진입을 하겠다. 이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평면 보기에서 재생성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얘가 이제 들어갈 때 원호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시작하는 위치는 Y0인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선상에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데 원호 진입할 때 원호 형태로 된다. 원호 형태로 시작을 해서 돌고 다시 원호 형태로 빠진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원호의 반경값, 즉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구 지름의 몇 프로냐? 공구 지름의 몇 프로? 100%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공구의 크기만큼이 이 반경이 만들어지고, 호의 각도는, 이 각도가 지금 90도죠. 90도. 이 호의 각도가 몇 도냐? 90도다. 여기에서 얘가 의미하는 것이 공구 지름의 100%, 즉 10이라고 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호의 각도는 90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선 구간에서 램프 높이를 주듯이 헬릭스 높이도 여기서 줄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복귀할 때도 1을 주겠습니다. 자, 재생성하게 되면 평면에서는 똑같은데, 자, 정면 보기를 했을 때 얘처럼 직선 구간처럼 여기에서부터 Z-9
그다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9에서 10이라고 하는 구간을 움직일 때 원호 형태를 취하면서, 평면에서 봤을 때는 원호 형태를 취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Z값이 바뀌는 형태, 즉 헬릭스 형태, 나선 형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여기서 원호 형태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천천히 Z값이 바뀌면서 들어가죠. 자, 평균 무게를 했을 때 이 구간이에요. 다시 보면 정면 무게를 했을 때 여기서 내려가서 들어갈 때 이렇게 원호 형태를 들어가는데 Z값이 바뀌면서 들어간다. 마이너스 10까지 들어가는 거죠. 얘도 직선의 램프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에서 원호 구간까지 봤고요. 얘도 0,0으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60%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60%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구의 반경 딱 50%가 딱 반경이거든요. 반경보다 약간 크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직선 구간과 원호 구간이 같이 존재할 수 있게, 자, 왜 이렇게 하는 게 좋냐면 원호 구간만 형성을 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전에 뭘 했었냐면 절삭 여기서 중복 보정을 체크했을 때, 자, 중복 보정을 체크를 하고, 자, 경로를 생성을 해봤어요. 경로를 이렇게 해서 돌고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정 코드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G1을 눌러서, 자, 여기에서 뭘 볼 거냐면, 자, 이거를 볼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얘는 직선 구간이에요. 직선 구간. 직선 구간에서 지금 보정이라고 하는 G42라고 하는 얘가 생성됐죠. 지금 우측 보정이라서 G42가 생성이 됐는데, 이 보정 G42, 41은 꼭 직선 구간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진입복귀에서 직선 구간을 끈 상태라면, 직선 구간을 진입복귀해서 제가 여기를 0을 놨어요. 놓고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성되는데, 자, 이때 얘를 G코드를 출력하면, 자, 아까는 이제 직선 구간,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 초록 색깔이 직선 구간입니다. G01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구간에서 보정 코드가 출력이 됐거든요. 근데 직선 구간 아까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 G42라고 하는 이 보정 코드는 원호 구간에서는 나오면 안 돼요. 원호 구간에서 G42가 나오면 알람이 뜹니다. 알람 발생이에요. 알람 어쩌고, 일단 알람이 발생합니다. 경고가 발생한다. 뭐라고 뜨냐, 원호 보관 중에 공구경 보정을 했다, 그래서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뜹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아주 작은 값이더라도 직선 구간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60%. 만약에 내가 이 진입복귀 구간을 작게 주고 싶다 그러면 얘도 한 30% 주고 얘도 30% 주고 이런 식으로, 자, 주시게 되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직선 구간이 있게, 특히 정사 갈 때는 꼭 직선 구간이 있게 해주세요. 정사 갈 때 보통 중복 보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직선 구간. 자, 진입복귀 조건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진입점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복귀점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가령 포켓 영역을 작업을 할 때, 지금 이게 이제 안쪽을 작업하는 거잖아요. 안쪽을 작업하는데, 사전에 여기에다가 원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나는 드릴 홀을 뚫어놨다. 그러면 진입할 때 얘로 진입을 해서 얘를 돌고 싶다. 그럴 경우에 체인을 선택을 할 때요, 진입점을 먼저 선택을 해요. 위로 올려서 이 빨간색 삼각형을 위로 올린 다음에 체인 추가 눌러서 점을 추가하겠다라고 얘를 추가를 시켜줘요. 점, 그리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건에 보시면은 이제 그냥 이대로 놓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경로를 생성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움직일 때 보면 그 진입 복귀는 여기서 해요. 근데 이제 급속을 보겠다라고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 구간은 급속 이송 구간이에요. 즉 정면에서 보면 공중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진입점을 선택을 했지만, 이게 이제 진입점이 여기 있잖아요. 진입점을 선택을 했지만 위에서 그 진입점이 역할을 하고 옆으로 가면서 내려와서 경로를 생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홀을 뚫어놓은 이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 할 때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입점 사용하고 복귀점 사용하겠다. 얘를 체크하면 내가 선택한 점을 진입점, 복귀점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절삭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호 구간으로 들어서 돌고 원호에서 그 처음에 선택한 점으로 복귀를 한다는 얘기죠. 하고 나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복귀한다는 얘기죠. 자, 들어갈 때도 여기서 들어가서 작업하고 복귀할 때도 이 지점에서 복귀한다. 진입점, 복귀점을 사용하겠다. 체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에서 진입점 사용, 복귀점 사용 옆에 보면 진입점 높이 값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내가 진입점으로 선택한 그 점도형의 Z 값에서 그 시작하는 이 진입이라고 하는 조건이 시작하는 부위까지 그 깊이 값을 이제 유지하면서 그 점을 Z 값을 인식하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점은 여기에 있지만 이 점은 Z0에 그려진 거거든요. 그려진 거고 가공 깊이는 Z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런데 점의 위치는 Z가 0이지만 이 Z 값은 무시하고 X, Y만 인식을 해서 그 깊이는 Z-10 그 위치까지 그냥 논수로 들어왔다가 직선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진입이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갔다가 들어가는 건데, 아까 그 부위를 체크하면 진입점의 Z값이 0이니까 0에서부터 여기 위치까지 이렇게 깊이를 유지하면서 들어가겠다는 게, 정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 포인트가 여기 있거든. 선택한 포인트가. 근데 시작 위치는 한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옆으로 갔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Z값을 인식해서 직선 구간을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 이렇게는 많이 쓰지 않고 이걸 또 응용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점의 위치를 내가 가공하려고 하는 그 높이에서 이 점 있죠. 이 점의 위치를 원을 이동해서 Z로 마이너스 8까지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재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여기까지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옆으로 가지만, 만약에 아까 그 부위를 체크를 해서 높이 값을 적용하겠다라고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램프처럼, 직선 구간 램프처럼 적용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수직으로 왔다가 여기에서부터 이 점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인데, 이게 진입복귀가 시작하는 위치죠. 그 시작하는 위치까지 깊이값을 인식해서 이렇게 내려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직선 구간의 램프 비슷하게 얘를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직선 구간에서 또 램프를 줄 수 있죠. 램프 주고 또 램프 주고 원호 구간도 램프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조건에서 이걸 살펴봤고요. 자, 진입점, 복귀점 끄고. 자, 처음 가공 깊이만 진입을 적용하고 최종 가공 깊이만 적용하겠다. 자, 이거는 깊이 가공을 했을 때, 자, 이를 조건에서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하고, 자, 2mm 간격으로 해서 깊이 가공을 하겠다라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처럼 이제 깊이 가공할 때 매번 깊이마다 진입복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가 마이너스 2에서 진입복귀 적용했고, 다시 또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진입복귀 계속 적용하고 있는데, 자, 진입복귀를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하면 여기 진입복귀에서 처음 가공 깊이에서만 진입을 하고 맨 마지막에서만 복귀를 하겠다 체크를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았어요. 돌고 나서 그대로 이제 다음 구간은 그대로 꽂는 거죠. 진입복귀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지만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조건에서 진입을 먼저 하고 사용 후 그 다음에 Z축 진입하겠다. 이 내용은 현재 진입복귀 조건이 여기가 있잖아요. 이 진입복귀 조건을 이속 높이 위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작업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자, 얘를 체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깊이 가공 끄고요. 깊이 가공 끄고, 자, 재생성 해보면, 자, 얘가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가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간 다음에 진입을 하고, 다 하고 나서 쭉 복귀를 하고 빠졌어요. 자, 빠졌는데, 경보정을 썼을 때, 지금 얘가 중복보정을 체크해 놨잖아요. 자, 경보정을 쓴 상태에서, 보정 코드가 어디서 출력되냐면, 여기에서 출력이 됩니다. Z가 마이너스 10, 이제 연결 조건에서 최종 깊이 값이 있는 여기에서 G42라고, 우측 보정이니까, G42라고 하는 이 보정 코드가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G42라고 하는 얘는 보정이라고 하는 기능은 아무래도 이제 간섭받을 확률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중급 보정이기 때문에 얼마 보정값이 작은데, 만약에 컨트롤러를 체크를 하잖아요. 컨트롤러를 체크를 하고 하면 이 보정값에다가 반경값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로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 조건에서 진입복귀 구간을 한 100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이 지금 그 보라 색깔이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하늘 색깔로 경로가 생성이 됐지만, 출력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동할 때는 이 보라 색깔로 이동해요. 보라 색깔 형태로. 왜 이렇게 이동하냐면, 실제로 경로는 이렇게 지령돼서 출력은 이렇게 경로가 됩니다. 되는데, 이 구간에서 그 G42라고 하는 보정 기능이 실행이 되면서 공구의 반경값만큼이 이동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성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한 형태대로 지금 보라 색깔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 보라 색깔이 실제 이동하는 경로예요. 컨트롤에서 보정값, 방향값을 넣었을 때, 근데 출력되는 값은 이 하늘 색깔로 된 부분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스타트업 블록이라고 하죠. 보정이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간섭을 받거나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Z-10에서 이 구간을 만들지 말고 이 구간을 위에서 만들고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면 보기 해보면 약간 틀어볼까요? 지금 진입복귀라고 하는 얘가 마이너스 10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 진입복귀 구간이 위에서 생성이 돼요. 이제 보정 코드가 나오는 구간을 위에서 하겠다. 지금 위에서 하는 거죠. 안전하게. 지금 직선 구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해놨는데, 자, 그래서 지금 경로를 보면 이 직선 구간이죠. 이게 진입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진입 구간에서 보정 코드가 나와요. 지금 이 보정 형태가 우측 보정이라고 하는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구간에서 보정 코드가 나오고 G42라고 하는 보정 코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호 구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보정을 하면서 그냥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도 나오면서 우측 보정 취소가 들어갑니다. 보정을 시작하는 부분하고 보정이 끝나는 부분을 이속 높이
이속 높이에서 위에서 하겠다 그런 기능인데 뭐 그닥 쓸 일은 없지만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송속도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이제 그 공구를 할 때 이송속도를 커팅 스피드를 100으로 해서 3500에 이송속도다 얼마다 했는데 여기다 0.1 정도 주면 한 1400이다 이렇게 됐는데 100분의 5 정도 줄까요? 날이 지금 내 날이라서 그러는데 자, 700이라고 하는 속도로 가겠다. 그 다음 Z축 이동 속도는 한 500 정도 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재생성한 다음에 코드를 출력하면 자, 이 피드 값을 보면 500이라고 하는 속도 Z축으로 내려갈 때 Z축 이동 속도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을 할 때 F3.6밖에 안 되네요. 왜 갑자기 3.6이 나왔지? 자, 왜 3.6이 나왔을까? 지금 한번 볼까요? 3.6이라는 속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체크를 했네.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진입 구간에서는 기존의 공구에서 준 속도 있죠. 이송 속도. 그걸 적용하지 않고 여기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 이 이송 속도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쓸 일이 있으면 여기다 내가 300이라고 줬다. 300이라고 주고 재생성한 다음에 코드를 출력하게 되면 아까 그 진입 구간에서의 속도를 300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300이죠? 여기서 300이죠?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00.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00.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700으로 되어 있고, Z축은 500. 이렇게 된 거죠. 일단 이송속도 적용하는 거.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윤곽의 시작 경로 조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못따기 작업할 때 많이 해봤는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선택한 대상 체인의 시작 부분을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체인의 끝나는 부분을 늘리는 겁니다. 연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얘를 체크를 끄고,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75%가 되어 있는데, 100%만큼 확장하겠다라고 주고요. 자,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보정이 들어가 있는 컨트롤 보정 끄고요. 컴퓨터로 한 상태에서 재생성 해볼게요. 자, 공구가 시작하는 위치가, 자, 여기서 시작을 하네요. 시작을 해서, 얘는 이제 이 시작하는 점 때문에 그런지 별 반응 없는데, 외곽 부분 할까? 여기 부분 하죠. 조건에서, 진입복귀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끄고, 확장을 100% 자, 주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가, 원래 경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원래 경로거든요. 시작하는데, 지금 이 구간, 공구를 나선형으로 보게 하겠습니다. 자, 공구를 보기를 할 때, 나선형을 체크하면 공구가 좀 하얗게 보여요. 이게 약간 회색으로 보여서, 지금 보면은, 시작하는 위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이 지금 그 확장 구간이에요. 확장 구간이고,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이 구간이 이제 끝나는 지점이고, 여기서도 확장 구간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0%, 공구 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0%다는 얘기죠. 이게 확장이에요, 확장. 물론 지금은 접선이나 확장이나 같아요. 개념이. 접선도 그만큼 늘어나죠. 확장도 늘어나고. 자, 그런데 일단은 확장, 그죠? 축소를 체크하면 줄어듭니다. 자, 축소를 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시작해요. 끝날 때도 여기서 끝나고. 자, 원래는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가 축소된 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00%가 축소된 거예요.
이 끝나는 끝나는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조절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소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진입복귀 부분은 이제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진입복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진입할 때의 길이, 직선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입할 때의 원호의 각도, 진입 원호, 그 다음 경로를 다 하고 나서 복귀할 때의 원호, 그 다음에 복귀할 때의 직선 길이,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거르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자, 거르기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계산한 가공 경로들 중에서 일정 길이 이하를 삭제 또는 원호 형태의 구간에 대하여 직선 이송 형태로 생성된 경로의 원호 이송 형태로의 변환 등 가공 경로를 최적화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기능으로, 거르기가 설정된 가공 경로는 가공 실행 시간 단축 및 절상면의 조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자, 거르기의 조건 설정 대화창, 적용 공차, 대상 가공 경로에서 두 점 간 간격과 직선 또는 원호 이송 경로의 길이가 항목에 입력된 값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해당 경로 구간을 삭제하는 기능이다. 자, 이 거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3차원에서는 이제 가끔 쓰는데, 거르기. 그러면은 얘를 도형을 스플라인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게 직선이나 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는 직선이나 원으로밖에 생성이 안 돼요. 우리가 G코드를 출력을 할 때, 지금 G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이 절삭 이송 방법은 직선 아니면 원밖에 없어요. G01은 직선이고 G02나 G03은 원호거든요. 직선 아니면 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출력되는 형태는. 자, 근데 이제 원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를 직선으로 이렇게 쪼개서 출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플라인 같은 경우.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자유곡선인데 이렇게 이제 스플라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호 형태로는 생성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원호 형태로 하기가, 원호는 특정한 일정한 R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때그때 R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플라인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했을 때, 자, 이를 삭제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스플라인 그리기를 체크를 해서 스플라인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스플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굵기를 좀 두껍게 해서, 자, 스플라인을 그렸고 이 스플라인 가지고 윤곽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1번으로 바꿀까? 1번으로 공구번호 바꾸고, 그 다음 여기를 안함으로 체크한 다음에, 자, 경로를 진입복귀도 끄고요. 그 다음 연결 조건 됐고 경로를 생성하면, 자, 공구가 내려와서 그대로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복귀합니다. 자, 복귀하는데 여기 얘가 이동할 때,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다 직선으로 떠요. 직선. 모든 구간이 직선이다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G01로 다 출력을 합니다. 얘가 코드를 출력하면 다 G01로 출력이 된다. 지금 여기 이제 초록색깔로 되어 있는 게 다 G01이거든요. G01. 이걸 백플롯으로 클릭하면 결과는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나오지만 얘가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이 다 직선 구간이 이 부드러운 원호 형태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스플라인은 직선으로 쪼개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거르기라는 항목에서 걸러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거르기 비율은 일반적으로 1대1로
일반적으로는 하세요. 1대1로 해놓고 그 다음에 거르기 공차가 있고 가공 공차가 있고 전체 공차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공차가 100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깊이 변화율도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차값을 세밀하게 주면 그만큼 잘게 쪼개서 스플라인을 쪼개서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대1로 해놓고 그 다음에 원호 형태는 XY 평면에서만 원호를 생성하겠다라고 해주고 최소의 원호는 0.2, 최대는 만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스플라인을 잘게 쪼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경로를 생성하고 원호 형태로 바꿀 때 그 원호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최대 원호라고 하는 것은 거의 수평에 가까운 원호도 직선 형태도 원호를 생성하고자 할 때는 이 값을 좀 크게 줘야 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얘를 가지고 이제 경로를 확인할 때요.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경로가 지금 색깔별로 원호와 직선 구간을 구분해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잠깐 안 보이게 하려면은 안 보이게 할 수가 있나? 레벨에서 안 보이게 해야 되겠네요. 사용자 레벨을 잠깐 떠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로를 도형을 안 보이게 한 상태고요. 얘를 가지고 경로를 확인하겠다라고 체크한 다음에 경로를 확인해 봤어요. 이렇게. 자, 색깔이 똑같이 하늘 색깔이죠. 하늘 색깔인데 이 조건에서 원호 구간의 색깔은 노란 색깔로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볼까? 노란 색깔로 하겠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색깔이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죠. 이제 지금 직선 구간도 있고 원호 구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호 구간으로 출력되는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원호 구간을 좀 더 많이 하려면 아까 거르기라고 하는 공차에서 비율을 1대1, 2대1, 그 다음 3대1 이렇게 돼 있는데 거르기 공차를 3대1로 하겠다라고 체크하면 가공 공차는 100분의 1인데 거르기 공차는 100분의 3. 그러니까 계산을 잘게 쪼개서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최대한 원호 형태로 출력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재생성한 다음에 경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노란 색깔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호 형태라고 그랬죠. 노란 색깔이 더 많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면 여기에 다 원호 형태로 나오죠. 코드를 출력하면. 그래서 현재 이 상태를 G코드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달리 줘서 출력을 해보면 아까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이 파란 색깔로 된 부분 있죠. 이게 다 원호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데이터가 훨씬 줄었죠. 지금 현재 얘는 41블럭이에요. 근데 아까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생성했을 때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안함으로 체크했을 때 얘로 G코드를 출력하게 되면 같은 공차범위인데 얘는 라인이 지금 94라인? 뭐 별 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좀 많죠, 라인이. 결과는 같습니다, 두 개가 같은데 얘는 원호 형태로 출력을 한 거고 얘는 직선 형태로 출력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거르기 공차에서 앞에 있는 그 값, 이 값이죠. 앞에 있는 값이 거르기 공차를 얘기한 거고 가공 공차라고 하는 것은 이 거르기는 나중에 하는 거고 얼마만큼 정밀하게 계산할 거냐. 아까 이제 거르기를 안 함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지금 100분의 1로 되어 있네요. 100분의 1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해서 그대로 그냥 출력을 한 거고 얘는 계산할 때는 100분의 1로 계산했어요. 해놓고 원호 형태로 근접하게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거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호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100분의 5예요. 얘도 100분의 1로 하면 좀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100분의 1로 하면 얘가 이제 많이
100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1000분의 7. 결과적으로 이 공차가 똑같아야 한번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생성해 볼까요? 자, 얘를 다시 경로를 확인해 보면 노란 색깔로 뜨죠. 원호 형태로 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를 G코드를 생성하면 자, 원호 형태로 출력이 됐죠. 이렇게. 직선 형태보다는 원호 형태가 면이 좀 깨끗하게 생성이 됩니다. 자, 거르기를 할 때 지금 앞으로 찾기 해가지고 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뭐 거르기를 할 때 점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100개까지 가능하고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점 데이터가 한 100개 정도까지를 거르기의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한꺼번에 이제 거르기 하는 항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호로 생성하거나 했을 때 그 점 데이터를 100개 정도를 하나의 원호로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방향 거르기라고 하는 것도 뭐 여기 보시면 한쪽 방향으로만 거르기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그 다음에 x, y, y 이거는 이제 원호를 생성할 때 우리가 원을 그릴 때는 항상 그 평면이 정의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원호 가공할 때는 x, y 평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x, y로 해놓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yz나 그 xz 평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도 얘가 거르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XY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인가 한번 정면에서 봤을 때 원호 형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XZ 평면이 그 평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관통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통 길이는 특별히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료 상단 여기다 주고 가공 깊이를 주는데요. 깊이를 내가 Z-C까지 하겠다라고 주고 나서 이 관통 여기에다가 그 양을 1을 주겠다 하게 되면 실제 출력되는 값은 Z-11로 출력돼요. 그러니까 그 값만큼 관통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쓸 이유가 별로 없죠. 왜냐면은 내가 그 연결 조건에서 준 값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으로 줬다. 그러면 이 값을 바꾸던가 아니면은 여기에서도 얘를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더 내려가서 경로가 생성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관통이라고 하는 기능을 쓸 일이 없겠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잘못해서 내가 여기다가 뭐 2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2라는 값이 마이너스 1에다가 2에다가 추가돼서 즉 3이 되겠죠. 마이너스 13 정도가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입력되지도 않았던 값이 얘 때문에 그 생성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딱히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탭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탭은 우리가 구멍 홀 뚫고 드릴 작업하고 앞나사를 내는 그 탭이 아니고요. 그 윤곽으로 작업을 할 때 대상 도형이 없네. 자, 여기다가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지금 레벨에서 이거를 꺼놨구나. 사용 레벨은 항상 표시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렸어요. 근데 자, 이 원을 가지고 제가 그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공구는 10파이로 하고 여기는 안함으로 체크를 하고 진입복귀는 그냥 끄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하겠다 체크하고 경로를 생성하면 자, 공구가 여기서 내려와서 삥 돌고 복귀하는 거죠.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소재가 소재를 설정을 할 때요, 재료 설정할 때 전체 영상으로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다 한 200 정도 줄까요? 200에 200. 두께는 아까 10이라고 했죠? 10. 10을 주고 소재 설정 이렇게 했어요. 자, 얘를 만약에 모의 가공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그 화질 높이고 천천히 이동한다라고 치면 공구가 내려가서 한 번에 쳐버렸네. 이제 이가 여기서부터 쭉 따고 가다가 한 이 정도 되면 이쪽 부분이 처지겠죠. 이렇게 처지면서 이 공구를 칠 수가 있거든요.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휘어지면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공구를 쳐서 공구가 파손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가 떨어지지 못하게 약간 붙여놓는 거예요. 살을 여기다가도 조금, 살을 조금씩 붙여놔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붙여놓는 기능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에서 보시면 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탭을 이제 활성화 시켜놓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탭 사이 최대 거리 250. 250보다 크면 그 사이에다 하나씩 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냥 탭의 수로 체크해서 4개를 만들겠다. 자, 체크를 해놓고, 경사 각도를 몇 도로 할래? 물어보는데 45도로 되어 있네요. 일단 그대로 놔두고, 너비 20. 너비가 20이면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두께는 뭐 0.5 정도만 붙여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은 한 5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5.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너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붙여놓는 그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5란 얘기예요. 5만큼을 붙여놓겠고,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는 0.5mm. 그 다음에 45도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 각도 45도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재생성을 하면, 자,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원래 경로가 여기서 그냥 쑥 지나가야 되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올라갔다가 쭉 0.5를 남겨놓고 가다가 약간 경사지게 내려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만큼 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모의 가공해서 보시면 작업할 때 이렇게 살을 붙여 놓는 거죠. 그러니까 공작물이 툭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 놓는 거거든요. 네, 우선은 자, 지금처럼 그냥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4개를 개수를 입력해서 탭을 만들었는데요. 내가 특정한 부위에서만 탭을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조건에서 보시면 수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동. 자, 얘를 체크해서 하시면 되는데, 수동으로 했을 때는 점 포인트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점을 표시를 해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점을 사각 형태로 표시해야 돼요. 사각 형태로 점을 표시하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임의의 위치에다가 점을 그리는데 이 도형 상에다가 그려야 돼요. 이게 원이나 직선이나 그 도형 위에다가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찍으면 안 돼요. 대충 찍으면 거기에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자동 커서 위치에서 근접점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근접점이라고 하는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점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마우스가 이 대상 도형에 따라다녀요. 이렇게. 이 도형상에다가 그려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려지는 형태가 일반 점 형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 십자 모양으로. 이게 아니라 사각형 형태로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그려지면, 자, 이렇게 두 개를 여기까지 펴볼까? 3개만 그리겠다라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점을 두께가 점은 안 되는구나. 자, 이제 점을 이렇게 표시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조건에서 수동을 체크하고 그 위치를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탭에 대한 사각 형태로 사용하겠다. 그 부분을 중간점으로 해서 이거 해놓고 확인하게 되면 그 내가 선택한 체인상에 있는 사각형 점들을 위치를 대상 위치로 해서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돌려보면 이렇게 돌려보시면 그 내가 점을 만든 위치 여기는 해당이 되는데 여기도 해당이 됐죠. 근데 여기는 왜 안 보이지? 여기가 지금 생성이 안 됐네요. 다른 부위는 생성이 됐는데, 자, 모의 가공해서 한번 보죠. 자, 두 군데밖에 지금 생성이 안 됐는데, 이쪽도 지금 사각형 형태를 그린 것 같은데, 잘못 그렸나? 다시 한번 그려보죠. 점 그리기에서 체크를 하고, 탭에 대한 사각 형태 위치, 중간 위치 됐고, 해놓고 재생성 눌렀을 때 다시 한번 돌려보죠. 지금 생성됐네요. 작아서 그러나? 여기 생성된 거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모의 가공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선택한 찍은 그 포인트 위치에서만 탭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탭 기능에서 이렇게 이제 생성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어떤 고정 방법을 해서 이 탭 부분만 제거하는 툴패스를 생성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거를 컷오프 작업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분리된 작업으로 해서 컷오프 그 부위만 생성하겠다 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재생성을 하게 되면 현재 위에 있는 경로는 그 탭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경로가 되겠고요. 여기 탭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로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경로는 그 탭 기능을 사용한 부위만 제거하는 툴패스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얘를 할 때는 그 탭 부위를 먼저 제거를 한번 이렇게 하고 남겨놓고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램프 위치를 바꾸든가 해서 한 다음에 그 이 탭 부위만 제거를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윤곽 가공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하고 드릴 가공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은 위치만 선택하면 돼요. 나머지들은 사이클 기능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특정 위치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홀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자, 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센터를 찍고 그 다음에 드릴 작업으로 하고, 그리고 면치겸해서 드릴 부위 홀 위치를 면치를 주고 탭 작업을 하고,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여기다가 이제 탭이 아니고 보링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리머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많이 사용을 하죠. 센터는 그냥 자국만 내는 거고요. 살짝 한 3mm 정도 자국을 내고, 드릴은 이제 구멍, 깊은 드릴 또는 뭐 드릴로 구멍을 뚫는 거고, 그 다음 면치, 그 다음 탭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여하튼 얘네들은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 거죠. 포인트. 근데 그 드릴 가공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가령 지금 여기에다가 경로를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자,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10파이짜리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8파이짜리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6파이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려놨는데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을 하고 싶어요. 드릴 가공하는데 내가 이 아무것도 지금 밑에 자동, 도형 요소, 윈도우라고 하는 게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위에 있는 화살표, 화살표 같은 이게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동이에요, 수동. 수동은 말 그대로 내가 포인트를 하나하나 찍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드릴 작업할 포인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수동입니다. 수동인데 그때 조심할 거는 내가 이 원을 선택을 할 때 이 원의 센터에다가 드릴 작업을 하는 거지 원의 사분점이라든지 또는 중간점이라든지 시작점에다가 작업하진 않죠. 지금 근접점이 켜져 있네요. 근접점 일단 끄겠습니다. 얘가 켜져 있으면 오스냅이 제대로 안 걸려요. 아무 위치나 다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찍으면 사분점이라든지 중간점, 끝점, 그 다음 센터점인데 이 원을 작게 해놓고 보면 이 센터점이 잘 선택이 안 돼요. 사분점이나 그 중간점 이런 것들이 먼저 선택이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수동으로 찍을 때는 키보드 C를 눌러서 키보드 C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파워키 모양이 바뀌어요. 즉 원의 센터만 찍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을 찍으라고 그래요. 원. 이게 이 상태에서는 중간점, 사분점, 끝점 이게 점이 선택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원만 선택이 됩니다. 원. 그래서 원을 찍어주면 돼요. 근데 이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키보드를 C를 계속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수동으로 할 때만 이렇다는 얘기예요. 수동으로 원의 센터점을 찍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드릴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공구 형태, 그 다음에 사이클 종류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깊이값. 자, 선택한 체인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얘를 클릭해서 포인트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것들을 다시 선택하고 싶다, 전체를.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선택 눌러서요. 자,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제가 수동으로 하나씩 찍은 거고요. 자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동은 점만 해당이 됩니다. 점. 여기 화면에서 점은 이거 하나, 둘, 세 개예요. 나머지는 다 원이죠. 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을 때 하나를 찍고 두 번째 찍고 마지막을 찍으면 돼요. 그럼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이건 점이 많았을 때. 지금 점이 몇 개 안 되는데, 자, 그럼 점을 많이 생성해 볼까요? 얘는 닫고. 자, 이 원에다가 내가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기에서 점에서 분할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요소 분할.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점의 개수를 50개 만들겠다라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점이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50개. 사각형으로 해놔서 그러는데 뭐 사각형이 더 보기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 눈에 잘 띄긴 하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놓고 여기 보이는 이 점, 이 간격으로 해서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선택하신 다음에 자동을 찍으면 이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점 도형만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하는 두 번째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그냥 확인 눌러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 점을 얘를 찍었고요. 이 포인트를. 그 다음 두 번째를 얘를 찍었는데 이거는 방향이에요. 방향. 이게 드릴 작업 순서 방향을 나타내고 그 다음 마지막 점을 찍으면 여기까지가 대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위치 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해서 많은 어떤 홀 작업을 할 때 자동이라는 기능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간격을 일정하게 줘서 점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수로 점을 생성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드릴에서 대상을 선택할 때 자동으로 하는 걸 봤고요. 자, 전체 다시 선택해서 자, 이제 도형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형 요소.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에서 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이 원들을 선택을 하고 원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 쓰는 게 도형 요소예요. 이 자동이나 윈도우 얘네들은 원은 선택이 되지 않아요. 점만 대상이거든요. 점만. 그래서 이제 원을 가지고 대상을 선택하면 이 원의 센터점이 기본적으로 어떤 드릴 작업 위치로 인식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작업을 할 때 내가 아까 6파이, 8파이, 10파이 이렇게 원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약에 8파이짜리 원만 대상으로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전체에서 도형의 그 기타 값에서 지름이 8짜리만 선택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Alt 2를 해요. 그래서 8파이짜리 원만 화면에 띄워놓고 이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점 추가 도형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윈도우로 그냥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지금 화면에 떠있는 원들만 선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원의 센터점이 대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는데 순서는 지금 임의의 윈도우로 잡았기 때문에 아무데나 기준으로 해서 생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순서를 좀 정하고 싶다. 지금 시작을 역으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뭐 이것도 괜찮지만 내가 순서를 나는 얘로 하겠다. 처음 시작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점에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정렬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순으로 드릴 작업을 할 거냐 그건데 얘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각형 그리드 형태를 취할 때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얘는 점에서 점으로 내가 처음 선택한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들을 연속해서 찾아가는 기능이거든요. 자, 얘를 체크를 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시작점을 물어봐요. 그럼 나는 시작점을 여기로 하겠다. 내가 찍은 점에 가까운 점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을 여기로 찍은 거죠. 시작으로 해서 가까운 위치 점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재정렬이죠. 다시 정렬 조건을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가 되면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제 원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요. 원이 아니라 직선도 돼요. 직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연속선을 체크한 다음에 직선을 이렇게 자, 이렇게 직선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도형에서 시작점을 물어보는 건데 일단 눌러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선택을 누른 다음에 도형 요소로 해놓고요. Shift 버튼 누르고 얘를 선택해요. 이렇게. 그러면 직선이 선택되잖아요. 직선 같은 경우는 양 끝점이 대상 위치가 됩니다. 양 끝점이. 이렇게 해놓고 확인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누르면 이 드릴 직선의 끝점, 이 끝점 있죠? 끝점에 가서 드릴 작업을 해요. 스플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직선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원은 센터고 그래서 직선으로 선택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원을 대상으로 많이 선택을 하겠죠. 원 히든 기능을 띄워놓고. 근데 직선의 장점은 체인 기능을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체인 기능은 한번 클릭을 해서 연속해서 다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연결된 대상을. 자, 도형을 다 삭제. 전체 다시 선택 눌러서 자, 이제 도형 요소 봤고요. 자, 윈도우라고 하는 기능도
점만 해당이 돼요. 점만. 자, 지금 여기서 점들이 아까 있었는데 히든했나? Alt E 히든됐죠. 자, 여기서 점 도형만 화면에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QM 마스크에서 점만 선택해서 Alt E. 자, 점만 이렇게 보이게 한 거죠. 점만 보이게 한 다음에 자,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점 추가, 윈도우라고 체크하시고요. 자, 윈도우로 이렇게 잡아요. 일단 시작 위치를 물어보죠. 시작 위치를 여기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윈도우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잡은 영역 중에서 점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시작 위치를 윈도우로 잡을 때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까운 점이 시작 위치가 돼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도 점만 해당이 되거든요. 점만. 그래서 아까 비슷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Alt E를 해서 여기서 원만 보이게 해놓고 Alt E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경로 안 보이게 하고. 현재 화면에 보이는 원들이 있죠. 자, 점 도형 할 때 전체 다시 선택으로 아까 그 특정한 크기의 원을 선택할 때 전체로 그걸 선택한 다음에 히든해서 도형 요소로 선택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원호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원호 마스크는 특정한 크기를 선택해서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원호 마스크를 클릭하고 기준이 되는 대상을 찍어요. 그러면 찍은 크기가 여기 6이라고 하는 지름값이 입력이 되고 공차 범위가 100분의 2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정렬 시작점 아무 점이랑 찍어주면 내가 지금 선택한 그 6이라고 하는 크기하고 차이값이 100분의 2 범위 안에 들어온 대상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6파이짜리 원들이 선택이 된 거거든요. 여기다 또 추가하고 싶다. 내가 10파이짜리 원을 추가하고 싶다면 원호 마스크를 또 한번 해서 10파이짜리를 선택하고 또 윈도우로 잡고 확인하시게 되면 10파이짜리가 추가가 돼요. 기존의 6파이에다가 10파이짜리 원이 추가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재생성하게 되면 도형만 보면 지금 10파이짜리와 6파이짜리 원들이 선택이 돼서 드릴 작업이 됐다. 정렬 조건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렬 조건을 어떻게 할까? 이걸로 할까요? 확인하시게 되면 아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